너무 짜증나지 않아요? 처음 만나서? 그거는 예의가. 잠시 봐. 이번에는 여자들이 많이 놓치는 괜찮은 남자들이 좀 있거든요. 정말 사람으로서 결혼 상대자로 너무 괜찮은데 여자들한테 선택을 많이 못 받거나 인기가 없는 남자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혼자 있는 거 좋아하는 남자예요. 제가 성격 진단을 해보면 내향적인 남자들이 대부분 여기에 속해요. 왜 그러냐면 내향적이신 분들이 사람들을 만나러 안 나가잖아요. 안 나가다 보니까 혼자 있고 혼자 있으면서 혼자 취미를 즐기고 혼자 시간을 보내고 그러면서 일에만 집중하고, 외향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런 기회가 많으니까 당연히 이성이 많고, 이성이 많으면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가 많으니, 근데 내향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기회 자체가 아예 없다는 얘기 뭐냐면 이성이 주변에 없다. 근데 외향적인 사람들은 주변에 이성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많이 만나니까. 동성도 물론 많지만 이성도 많이 있을 수 있고 술자리도 많을 거고, 외향적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하고 관계가 굉장히 좋고 다양하게 맺는다는 것도 되게 장점이 있지만, 이 이성에 대한 관심까지 많잖아요. 그러면 그 아내나 그 여자친구로서는 최악이 되는 거죠. 결혼을 했을 때는 안으로 그러니까 가정적이고 이런 사람한테 더 장점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아무래도 결혼을 했을 때는 바깥으로 사람이 도는 것보다는 함께 이 가정 내에서 배우자하고 그리고 아내하고 여자친구하고만 노는 사람들이 사실 최고죠, 여자친구 입장에서. 근데 여자분들도 되게 조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모임을 딱 가잖아요. 그러면 되게 인싸야, 아니면 리더십이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막 두루두루 잘 알아. 그러면 저 사람 되게 멋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좋아해요. 문제는 뭐냐면 나한테 멋있어 보이는 사람은 남들한테도 멋있어 보인다. 그래서 외향적인 사람들이 연애할 땐 좋아요. 왜냐면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막 맛집도 가고 막 여행도 이러거든요. 경험이 많으시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많으니까 나를 데려가더라도 그 경험 많은 곳 중에서 전 여자친구랑 갔던 데를 나를 또 데려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내향적인 사람들은 여자를 만나러 가지도 않죠. 모임도 안 나가죠. 또 혼자 있는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결혼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이 남자가 맨날 바깥으로 나가, 자꾸 혼자 자유로운 영혼이 돼가지고 막 너무 싫죠. 그러니까 우리 여성분들이 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30대 초중반 이런 친구들이 이제 연애를 좀 많이 해본 친구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원하는 이성상을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곰을 좋아한대. 이들이 얘기하는 그 곰이 지금 교수님이 얘기한 이 곰인 거야. 근데 너무 또 집에만 있으면 안 돼요. 너무 또 집돌이는 또 싫어해. 맞아. 그러니까 적당한. 근데 집에서만 데이트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내향적인 사람들은요, 나하고 가까운 사람하고 시간 보내는 걸 좋아한다는 거지 집에서만 있는단 말이 아니거든요. 자기가 좋아하는 활동들이 명확하게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림을 그린다거나 음악을 듣는다거나 바다를 보러 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명확한 취향이 있는 경우들이 많고, 그런 취향이 없더라도 고요한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비슷하게 여자친구랑 그런 정서가 맞는다면 단둘이 여행 가는 것도 사실은 되게 고요하게 가는 거거든요. 상담을 해보면 지난번에 어떤 남성분 말씀하시는 게, 여자친구하고 이제 결혼을 좀 하려고 6개월 정도 연애를 하다가 결혼 얘기도 좀 이게 노가고 하다가 헤어지고서는 이제 저희 회사 오셨는데, 그 여자친구가 그냥 집에서 일을 하는 친구였대요. 그러니까 블로그 작성하고 이런 친구였는데 취미가 스킨스쿠버래요. 와. 근데 중요한 게, 스킨스쿠버는 다 같이 가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남자친구한테 이 이야기를 하기를, 내 친구의 회사 사람들하고 같이 스킨스쿠버를 하러 필리핀에 가기로 했어. 언제. 그럼 누구누구 가느냐. 필리핀으로 가면은 또 거기서 또 조인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살짝 걱정이긴 했는데, 결론은 그 여자의 친구 회사 사람들이 남자인 거야. 4명이. 그러니까 되게 웃기는 게 4대4로 가는 거야. 그건 좀 아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저는 근데 중립을 지키려고 엄청 이제 계속적으로 그 상황을 물어봤어.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도 그 4대4는 못하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근데 그걸 가느냐 안 가느냐로 해가지고 엄청 싸웠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여성분들도 너무 그렇게 이성하고 같이 이제 모임이 많다든가. 남자 입장에서도 별로잖아요. 이거하고 반대로 남자가 너무 이성과의 모임들이 많아, 그러면 여자의 입장에서도 별로인 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가정적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내향적인 사람들이 사실은 자기 사람한테만 잘하지 새로 만난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을 잘 안 하거든요. 네. 말로는 우리 상담하러 오셔서 가정적인 사람 좋아요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외향적인 사람한테 꽂히는 여자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거는 이제 본능인 거죠.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정한 사람이라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촌스러운 패션 센스가 좀 꽝이신 분들을 보면 여자분들이 좀 별로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건데 패션 센스가 꽝이라는 얘기는 패션 센스가 없기 때문에 인기가 별로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옷 되게 잘 입어, 너무 괜찮아. 그러면 내 눈에도 괜찮은 남자는 남의 눈에도 괜찮다는 거죠. 그러면 주변에서 이 남자를 좋아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잖아요. 네. 근데 패션이 꽝이야. 그러면 내가 봐도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되거든요. 저 패션은 내가 옷을 사주면 내가 사주는 대로 입는다. 옷을 잘 입으면 우와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못 입으면 쟤 진짜 센스 없다, 뭐 센스 없게 하겠지,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오시는 분들 중에 남편감으로 너무 괜찮아, 옷만 좀 스타일링만 하면 좋겠다, 이런 분들 좀 가끔 있지 않아요? 알려드리죠. 면바지에 남방 같은 걸 입고서는 나가시면 된다. 키가 조금 뭐 생각보다 조금 작다 그러시면은 이제 뭐 로퍼 같은 거 이제 어디 걸 신으시면 된다라고까지도 저희가 말씀을 드리기는 해요. 근데 너무 패셔니스타 막 이런 친구들은 그런 여성을 또 원하잖아요. 그쵸, 스타일 좋은 사람은 원하죠. 평범하신데 그런 여성분이 막 굉장히 스타일리시한 그런 남성을 선호를 한다 이러면 이게 좀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드리면서 중립을 지키게끔 해드리는 거죠. 저도 가끔 상담에 같이 들어가서 얘기를 하는 것 중에 사람이 너무 괜찮은데 옷 스타일하고요 헤어스타일만 바꿔도 참 괜찮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입어라라고 가이드를 해주고 그것만 바꿔도 인기가 확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외모에 신경을 더 쓴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잘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기도 맞아요. 하고, 그러니까 이성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에서도 누군가한테 잘 보일 필요가 없는 직업군이다. 예를 들어서 IT 계열에 계신 분들 그쵸. 같은 네. 경우는 복장이 자율이에요. 그 공대 오빠 패션이라고 아세요? 네네. 제가 한 번은 우리 가족 식사를 갔어요. 우리 친오빠도 공대 오빠잖아요. 그래서 딱 봤는데 그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리고 오빠한테 오빠 지금 오빠가 입고 있는 옷이 공대 오빠 패션이라고, 근데 남들이 봤을 때 공대 오빠라서 되게 별로다라고 하는데 자기는 되게 옷 잘 입었다고 생각하는 패션이래. 내가 이래서 그랬더니 오빠가 나 이거 되게 잘 입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러는 거예요. 체크무늬 남방도 공대 오빠 패션이잖아요. 저는 너무 싫어요. 그 체크 무늬를 정말 너무 입어가지고 이제 다 불질러 버렸어요. 면바지에 자켓 하나만 잘 입어도 되게 잘 입어 보인다. 이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지오다노에 가면은 이렇게 있어요. 그대로 그냥 사기만 하면 되고 얼마 안 해요. 맞아요. 그냥 딱 그대로만 사도 너무 예쁘거든요. 그래서 센스 없게 옷을 입는 사람이 있다면 사람이 괜찮다 그러면 저 옷은 내가 언젠가 바꿔주리라 이러면서 옷을 그냥 바꿔주시면 돼요. 이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고, 여자들이 많이 놓치는 괜찮은 남자가 덕후이신 분들이 있어요. 취미 덕후이신 분들이 되게 장점이 뭐냐면 하나에 꽂혀서 하나에 몰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취미에 몰입하는 것처럼 여자친구한테도 몰입을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여자친구가 좋아하는 거를 기억하고 메모하고 그쵸. 했다가 그쵸. 잘해준다 이런 느낌이네요. 그쵸. 여자들이 많이 놓치는 괜찮은 남자 특징 네 번째가 노재민 남자. 재미없는 남자 여자들이 되게 싫어하잖아요. 재미없어. 뭔 얘기를 할 거예요? 이 재미있다 없다는 딴 거 아니에요. 유머 막 한다고 농담 많이 한다고 재미있어요? 아니에요. 나하고 코드가 맞아야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사인 것 같아요. 대화 코드나 유머 코드나 이게 되게 중요한 이유가 농담 잘한다고 대화 코드 맞는 거 아니에요. 왜 뜬금없이 아재 개그 하는 사람 있잖아요. 너무 짜증나지 않아요? 처음 만나서? 그거는 예의가. 잠시만. 그래서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는 그 포인트가 꼭 농담 잘하고 말 잘 걸고 막 맞아요. 그게 아니라 그 여자들이 똑똑할수록 똑똑한 남자 좋아하거든요. 뇌생남이거나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경우들도 있고, 불필요하게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말을 안 하는 사람을 더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나하고 인연이 돼서 진지한 관계가 됐어. 그러면 이런 사람은 나만 좋아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래서 노잼이라서 별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저런 분하고 결혼을 해서 살아야 정말 그 가정이 편안한 건데. 맞아요. 그리고 나하고만 재밌으면 되잖아요. 나하고만 그 대화 코드 맞으면 되는 거니까 사실 여자들이 되게 많이 놓치는 진짜 괜찮은 남자들 중에서 이렇게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 촌스러운 패션 센스, 취미, 덕후, 노잼 이렇게 있는데 화려함에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말의 화려함, 옷의 화려함, 맞아요. 외모의 화려함 이런 거에 현혹되지 않고 화려하지 않더라도 속의 본질 그리고 그 사람의 관계 맺는 방식을 좀 보시면 훨씬 괜찮은 사람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